안녕하세요 여러분, K-Job Korean. 오늘은 제10과 관공서 이용하기입니다. 관공서는 여러분들이 한국에 오면 한 번씩은 갈 일이 있을 거예요. 시청, 구청, 고용안정센터, 출입국 관리소 같은 곳들을 관공서라고 합니다. 자, 그럼 오늘은 관공서 이용하기 첫 번째 시간으로요, 어휘, 문법에 대한 이야기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공서 이용하기와 관계 있는 어휘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러분, 관공서 어떤 곳이 있어요? 관공서는 어떤 일을 해요? 먼저 알아봐야겠죠? 자, 관공서는 크게 출입국 관리사무소, 고용안정센터, 산업안전공단, 시청, 주민센터, 그리고 구청, 이런 곳들이 있습니다. 여기 외에도 다른 관공서들이 있는데요. 여러분은 한국에 오면 아마 이런 곳들, 이런 관공서들을 이용하게 될 거예요. 자, 제일 먼저 출입국 관리사무소부터 한번 볼게요.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는 여러분들의 신분증, 외국인 등록증을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외국인 등록증이 있어야 한국에서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가 있어요. 제일 먼저 한국에 오면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외국인 등록증을 만들게 될 겁니다. 그리고 외국인 출입국 심사, 한국에서 나갈 수 있어요? 한국에 들어올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심사하지요. 그리고 근무처 변경, 여러분 직장이 여기에 다니다가 다른 회사로 직장을 옮깁니다. 그러면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고용안정센터. 고용안정센터는 여러분의 고용, 그러니까 여러분 고용보험, 그리고 만약에 직장 다니던 회사가 문을 닫았어요. 또는 회사를 옮겨서 다른 회사를 구하고 싶어요. 그럴 때 취업과 관련된 일들을 합니다. 고용안정센터에서. 그리고 구인 프로그램, 사람을 구하는 회사와 직장을 구하는 일하는 사람들을 같이 연결시켜주는 그런 일을 하는 곳이 고용안정센터입니다. 그리고 고용보험에 들게 되면 여러분 한국에 와서 고용보험에 가입을 하면 실업급여, 직장을 그만두고 다음 직장을 구할 때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안전공단, 여기에 안전이라는 말이 있죠. 안전, 위험하지 않아요. 그래서 산업안전공단 하면은 작업을 할 때 다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작업장에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물건들 위험한 거예요? 위험하지 않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 또 여러분들의 건강 상담까지 산업안전공단에서 합니다. 그리고 시청에서는 여러 가지 교육, 공연, 그리고 새로운 소식들을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주민센터에서는 이사 갈 때, 나 여기에서 이사 왔어요, 여기에 이사 왔어요 하는 신고를 하고요. 그리고 조금 싸고 재밌는 교육, 컴퓨터, 요가 이런 것들을 싸게 배울 수 있는 곳이 주민센터입니다. 이 중에서 출입국관리소, 고용안정센터, 산업안전공단 이런 곳들이 관공서에 대한 문제로 아주 많이 나오니까 어떤 일을 하는지 꼭 확인하세요. 그 다음, 여러분이 한국에 오면 제일 먼저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외국인 등록입니다. 외국인 등록증은 여러분의 신분증이에요. 아이디 카드가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 등록증을 발급을 받아야 하는데요. 그 절차 어떻게 합니까? 하는 거 같이 한번 볼게요. 자, 등록 시기 언제? 입국일부터 며칠? 90일 이내. 한국에 들어오고
90일 안에, 90일 넘으면 안 돼요. 90일 안에 이 외국인 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체류 자격, 한국에 머무는 자격, 여러분 비자 종류가 있잖아요. 비자 종류가 바뀔 때도 또 만들어야 합니다. 새로 외국인 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서류, 첨부 서류, 어떤 서류가 필요해요? 일단 신청서, 여권, 사진 2장, 그리고 체류 자격별, 비자 종류에 따라서 첨부 서류 조금 달라요. 또 필요한 서류. 그리고 수수료, 돈도 필요합니다. 자, 신청서, 여권, 사진, 수수료. 이거 꼭 기억하세요. 아주 중요합니다. 신청서, 여권, 사진, 수수료. 예, 아주 문제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런 90일 안에 한국에 들어온 지 90일 넘기 전에 이런 서류 준비해서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면 관할 출입국 관리사무소, 여러분이 이제 한국에서 살게 되는 출입국 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에서 외국인 등록증을 발급을 해줍니다. 카드처럼 생겼어요. 신용카드. 예, 그거를 주면 이제 여권에다가 외국인 등록 받았어요 하고 사인을 하게 됩니다. 예, 날인이라고 하면 서명, 여러분 사인, 시그너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이 절차 꼭 기억하세요. 문제에 아주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 또 외국인 등록 사실증명서라는 서류가 있는데요. 이 사실증명서를 받을 때는 사실증명 발급 신청서라는 서류를 씁니다. 여기에 써서 내면은 사실증명서를 주거든요. 자, 외국인 등록 사실증명서라는 서류를 가끔 문제에서 물어보기도 합니다. 일단 신청서 여기 보면은 어떤 내용이 필요해요 하는 거 여러분 알 수 있어요. 이름, 전화번호, 주소, 그리고 외국인 등록번호. 외국인 등록번호는 외국인 등록증을 발급받을 때 외국인 등록번호가 나옵니다. 그리고 증명의 종류 이런 것들 이렇게 다 써서 내면은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내면 이걸 발급받을 수가 있어요. 이런 서류들도 한국에 오면 여러분 좀 많이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자, 이거 신청할 때 필요한 거는 신분증. 여러분 신분증은 뭐라고요? 외국인 등록증. 한국 사람들은 주민등록증이라는 게 있어요. 자, 외국인 등록증 이런 신분증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시청, 구청, 그리고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또 인터넷으로도 발급받을 수 있어요. 이거보다는 여러분 아까 봤던 외국인 등록증 신청서, 외국인 등록 절차에 대한 문제가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어휘 한번 보면은요, 발급하면은 맨 처음에 신청해요. 재발급하면은 여기에 재 있잖아요. 이게 두 번째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재발급하면 두 번째 발급받아요. 왜 두 번째 발급받아요? 잃어버렸어요. 외국인 등록증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외국인 등록증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다시 만들어야 해요. 그게 재발급입니다. 다시 만들어 주세요 하는 게 재발급. 그 다음에 증명사진 하면 여러분 친구하고 같이 막 이렇게 찍는 사진 아니고 여러분 여권에 필요한 사진 같은 거 있죠. 그게 증명사진이에요. 그 다음 신분증 하면 여러분에게 신분증은 뭐다? 외국인 등록증이다. 내가 누구예요? 가르쳐 줄 수 있는 증명서죠. 그죠? 증명서. 그게 신분증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외국인 등록증이 신분증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어휘 한번 살펴봤고요. 이제 관공서 이용하기와 관계 있는 문법 그리고 표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공서 이용하기 하면 을 때 사용하는데요. 이거는
언제, 시간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시간. 언제 하는 말이 을 때로 사용하죠. 자, 그래서 여기 보는 것처럼 동사, 형용사 모두 사용할 수 있어요. 아프다, 형용사죠. 가다, 동사. 그리고 신청하다, 동사. 근데 모두 뭐예요? 받침이 없어요. 네, 받침이 없을 때는 바로 리을 때 합니다. 아플 때, 갈 때, 신청할 때. 그래서 아플 때 고향 생각이 많이 납니다. 그렇죠, 여러분. 아파요, 고향 생각나요. 회사에 갈 때 통근버스를 이용합니다. 언제 통근버스를 이용합니까? 회사에 갈 때 통근버스를 이용합니다. 이렇게 되죠. 그리고 신청할 때 수수료를 내요. 수수료, 돈 필요해요. 언제 수수료를 내요? 외국인 등록증을 신청할 때 수수료를 내요. 언제 고향 생각이 나요? 아플 때 고향 생각이 나요.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신다, 동사, 가깝다, 형용사, 작다, 형용사. 그런데 보니까 여기에 다 받침이 있어요. 그쵸? 받침이 있을 때는 을 때 합니다. 그래서 신을 때, 가까울 때. 저거 여러분 추워, 가까워 되지요. 가까울 때. 그리고 작을 때. 높은 신발을 신을 때 잘 넘어져요. 신발이 높아요. 예, 구두. 여자분들 구두 요렇게 생긴 거 있죠? 예. 높은 신발. 좀 이상한가요? 네. 높은 신발. 신발 이렇게 높아요. 높은 거 신을 때 잘 넘어져요. 그리고 또 뭐죠? 가까울 때. 집이 회사에서 가까울 때 힘들지 않아요. 그러면 반대는 멀 때. 집이 회사에서 멀 때 힘들어요. 되겠죠? 작을 때. 작업복이 작을 때는 교환, 바꾸다. 교환하면 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 외국인 등록증은 언제 사용해요? 시간 물어보고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공공기관을 이용할 때도 필요하고 통장을 만들 때도 필요해요. 통장은 뭐예요? 은행. 여러분 은행에 가서 돈을 넣고 또 고향에 돈을 보내고 돈을 회사에서 주는 월급을 받고 할 때 모두 다 통장이 필요하죠. 그죠? 그래서 통장을 만들 때도 필요해요 해서 언제, 시간을 말할 때는 을 때 문법을 사용합니다. 자, 두 번째. 동사, 형용사, 면, 으면 이거예요. 자, 동사, 형용사 모두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면, 으면. 언제 면, 언제 으면. 보세요. 가다, 잘하다, 잃어버리다, 바쁘다, 지저분하다 모두 여기에 받침이 없어요. 받침 없을 때 면. 그리고 받침이 있을 때 으면. 맞아요? 이거는 만약에 이런 거예요. 만약에 출입국 관리소에 가면 여러분 생각해요. 거기에 가면 가정하는 거죠. 그죠? 출입국 관리소에 가면 외국인 등록증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럼 출입국 관리소에 가지 않으면 만들 수 없어요. 맞죠? 한국어를 잘하면 한국어를 만약에 잘해요. 그러면 취직이 더 잘 됩니다. 한국어 잘해요? 한국어 못해요? 한국어 잘해요. 이럴 때, 이러면, 이런 경우에 네, 취직이 더 잘 됩니다. 중요한 거니까 잃어버리면 안 돼요. 잃어버리면 큰일 나요. 지금 많이 바쁘면 나중에 다시 오겠습니다. 근데 바쁘지 않아요? 괜찮아요. 바빠요? 다시 와요. 그죠? 여러분 이거는 여러 가지 상황을 생각할 때
만약에 이러면 이거예요. 작업장이 지저분하다. 지저분하다 비슷한 말, 더러워요 비슷해요. 작업장이 지저분하면 안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 있다, 많다, 먹다, 닫다. 있으면, 많으면, 먹으면, 닫으면. 문장 한번 볼까요? 신분증이 있으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일이 많으면 야근을 합니다. 매운 음식을 먹으면 배가 아파요. 자, 이거 보세요. 신분증이 있으면 이용할 수 있어요. 신분증 없어요. 그러면 네, 이용할 수 없어요. 이 말이죠. 신분증이 있으면 이용할 수 있어요. 일이 많으면 야근을 합니다. 일이 없으면 야근을 안 합니다. 예. 매운 음식을 먹으면 배가 아파요. 매운 음식을 먹어요? 그럴 때 배가 아파요. 매운 음식을 먹지 않아요? 배 괜찮아요. 그죠? 그래서 매운 음식을 먹으면. 작업장 창문을 닫으면 환기, 공기를 바꿉니다. 지금 작업장 안에 공기 좋지 않아요. 창문을 열어요. 밖에 있는 좋은 공기 들어옵니다. 좋지 않은 공기 나갑니다. 이렇게 공기를 바꾸는 것, 그것이 환기입니다. 작업장 창문을 닫아요. 그러면 환기, 공기 바꿀 수 없어요. 환기를 시킬 수 없어요. 이런 말이에요. 자, 드디어 외국인 등록증을 받았어요. 축하해요. 사진도 잘 나왔네요. 이거 잃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잃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궁금해요. 왜? 이거 없어도 괜찮아요? 생각해요. 재발급, 아까 이야기했죠? 2번째 받아요. 재발급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라고 해서 잃어버리면 이라고. 지금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생각하는 거예요. 만약에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자, 을 때 으면. 알겠죠, 여러분? 다음 문법 한번 볼게요. 여기에 니까입니다. 니까는 이유. 왜? 아이고, 선생님 다시 쓸게요. 니까는 이유입니다. 이유. 왜? 이야기할 때 쓰는 거죠. 자, 만나다, 신청하다, 가다. 마찬가지 여러분. 여기에 받침이 있어요? 받침 없어요. 그러니까 니까. 받다, 많다, 받침 있어요? 으니까. 이렇게 썼죠? 자, 만나니까. 기분이 정말 좋아요. 왜 기분이 좋아요? 가족을 만나니까. 이유죠. 가족을 만나니까 기분이 좋아요. 자, 바로 찾을 수 있었어요. 어떻게? 왜?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니까. 맞아요? 그 다음에 훨씬 빠르네요. 빠르다. 훨씬, 아주 많이. 네, 훨씬 빠르네요. 어떻게? 왜? 지하철로 가니까. 여러분, 이유를 이야기할 때 니까를 많이 씁니다. 그리고 외국인 등록증을 받으니까 정말 좋아요. 왜 좋아요? 외국인 등록증 받아요. 그래서 좋아요. 외국인 등록증을 받으니까 정말 좋아요. 자, 조금 있다가 나가요. 왜? 출퇴근 시간에는 사람이 많아요. 사람이 많으니까 조금 있다가 나가요. 니까, 으니까. 요건 전부 다 뭐다? 이유를 말하는 문법이에요. 자,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어떻게 가는지 아세요? 지하철을 타고 가면 돼요. 제가 길을 아니까 알아요. 같이 갈까요? 했는데 여러분, 이거 동사가 뭘까요? 알다예요. 알다 더하기 뭐죠? 니까. 그런데 한국어에서 르하고 느하고 요거 두 개는
친구 아니에요. 친구 아니에요. 같이 다니지 않아요. 그래서 느가 오면은 르가 어떻게? 집에 갑니다. 그래서 알다 더하기 니까가 어떻게 돼요? 어떻게? 아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제가 길을 아니까 같이 갈까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니까 이유. 왜 같이 가요? 내가 길을 알아요. 그러니까 같이 가요. 자, 그 다음에 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지만 하면은 동사, 형용사 모두 쓸 수 있어요. 그리고 받침 없어요? 받침 있어요? 모두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지만 하면은 반대되는 이야기를 할 때예요. 선생님은 여름을 좋아해요. 선생님 친구 겨울을 좋아해요. 선생님은 여름을 좋아하지만 친구는 겨울을 좋아해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가지만 매일 공원에 가지만 운동은 하지 않아요. 우리 공원에 가요. 어떻게 생각해요? 아마 운동해요. 생각해요. 하지만 이 사람 운동하지 않아요. 또 주말에도 일하지만 주말에도 일해요 하면 우와 돈 많이 벌어요 생각해요. 하지만 일하지만 돈은 많이 모으지 못했어요. 네, 지만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거 반대, 아니에요 이런 뜻이에요. 열심히 공부해요. 어떻게 생각해요? 우와 한국어 잘해요. 하지만 한국어 잘 못해요. 열심히 공부하지만 한국어 잘 못해요. 한국에 와서 기쁘지만 걱정도 돼요. 한국에 와서 기뻐요. 좋아요. 하지만 잘할 수 있을까? 걱정도 돼요. 겨울은 추워요. 추운 거 싫어요. 하지만 눈이 와서 좋아요. 그래서 지만 하면 지만 앞에 있는 이야기, 지만 뒤에 있는 이야기 조금 반대예요. 그럴 때 지만을 씁니다. 문장 한번 볼까요? 주말에도 출근하세요? 네, 요즘 공장에 일이 많아요. 힘들겠어요. 힘들지만 힘들어요. 하지만 좋아요. 여러분 힘들어요, 좋아요 같이 괜찮아요? 조금 이상해요. 생각해요. 그죠? 하지만 힘들지만 돈을 많이 벌 수 있어서 좋아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네, 그래서 지만은 반대 이야기. 앞에 나오는 이야기 지만, 그리고 뒤에 나오는 이야기 이거 조금 반대예요. 하지만 우리 생각해보면 맞아요. 이유 알 수 있어요. 그죠? 이런 거. 겨울은 추워요. 추운 거 좋지 않아요. 눈이 와요? 좋아요. 춥지만 눈이 와서 좋아요. 또 완전히 다른 거 쓸 수 있어요. 여기 선생님 이야기, 여기 선생님 친구 이야기지만 할 수 있어요. 선생님은 여름을 좋아하지만 친구는 여름을 싫어해요.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선생님은 밥을 먹었지만 친구는 밥을 안 먹었어요. 이렇게 정말 반대로도 쓸 수 있습니다. 됐어요? 자, 여러분 관공서 이용하기 어휘도 조금 어렵고 문법도 많았어요. 그죠? 하지만 여러분이 한국에 오면 꼭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해서 잘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문제 유형으로 만날게요. 수고하셨습니다.